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인해서 변동성이 극심했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굵직한 회의가 하나 앞두고 있죠. 바로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 여전히 짙은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장중에 2,405포인트 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현재 구간에는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지금은 2,380선도 내어주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고요. 0.6%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합니다. 3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00선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3월 10일 일어났던 개파락분을 만회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기관이 단습니다.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 회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800억 원가량의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1,700억 원가량을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락 문화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우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시각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의 종목 진입을 했던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 유치를 받고 중동 진출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하게 시세를 내뿜었는데요. 현재 구간 역시나 1,868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아스타 오늘도 강합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연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만회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도 참 좋습니다. 중국과 제주가 3년 만에 하늘길이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 다시금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권 인출에서 중국 그룹이 탈락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토니모리와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의 주가 강세가 눈에 띕니다. 3에서 지금 2%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지 않죠. 선택에 맡겨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역시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이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주식 빅리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리그의 특전 상품이 어떤 거냐라고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이 주식 와이프님께서 저희 주식 빅리그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수상 소감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수상 네. 중인가요, 지금? 네, 수상 중입니다. 네, 무려 지금 수상 기간이 3일 정도여가지고 굉장히 막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그 제 오른쪽에 이영재 전문가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영재 전문가님이 없으니까 또 굉장히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단독으로 방송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수익률 리뷰부터 시작해서 이슈 종목들 그리고 공략주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공략주 시간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그 핫 이슈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해제가 된 것인데요.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됩니다. 다만 개방형이 아닌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화장품주들의 강세, 이제 시작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미 면역이 된 걸까요? 제 생각보다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를 참 많이 뿜는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1분기 말에서 2분기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이제 시작일까요? 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섹터인 만큼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우리 앵커님 방송국 오실 때 자가용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나요? 저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마스크를 아직 안 벗으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주쌤은 자가용을 이제 이용을 하다가 네. 지난번에 깜빡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마스크를 못 사고서 제가 바로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거든요. 주변을 두리번 하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입을 막고서 네, 지하철을 탔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자가용을 못 가지고 나왔어요. 사정이 네. 있어서 뒤에 차가 주차를 막는 바람에 네,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오늘은 나오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당당하게 타셨군요. 네, 당당하게 오늘은 이렇게 손으로 가릴 필요 네. 없이 당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말로 바야흐로 이제 완전하게 위드 코로나 넘어서 완전 리오프닝 이제 시대가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마스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 같은 데 갈 때도 카페 가기 전에 마스크 벗고 있다가 카페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다시 커피 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벗고 이거 굉장히 좀 번거로운 그런 작업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실외 완전히 지금 해제도 되고 거기다 대중교통까지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마스크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눈 화장 이제 위주로만 색조 화장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바로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립까지도 색조에 조금 더 이제 공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계절이 또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봄에도 봄나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봄에 결혼식도 굉장히 많고요. 또 너무 많아요. 또 새내기들 대학교 새내기 학생들은 또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람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품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마스크가 해제됐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섹터는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기저 효과 대비해서 주가 반등분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화장품 얘기 나오면은 이 중국 쪽의 리오프닝 정책과도 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았었기 때문에 한한령 이제 입고 나서부터는 화장품 섹터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K 드라마라든지 공연들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또 많이 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또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예인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럼 그 연예인은 우리나라 이제 한국 화장품 뭐 쓸까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뭐랄까요? 빌드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경기를 봤을 때 화장품 소매 판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화장품 수입액은 약간 좀 감소 추이라고 하지만 화장품 관련 데이터들 보니까
2월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에서 지금 3.8% 정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2022년도 8월 하락 이후 처음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이 지금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 역시도 1월 달까지만 해도 좀 지지부진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2월 달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1분기 계속해서 화장품 이제 수출액도 점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지금 단체 관광객도 지금 우리나라까지는 아직까지 완전 개방되진 않았지만 이 단체 관광객까지도 해제되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화장품 또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또 같이 봐야 할 것 같고 또 화장품 섹터는 또 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해외 쪽에 또 서구 쪽에 많이 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들도 기존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다면은 지금은 그 판매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뭐 북미라든지 내지는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한 리오프닝 추세에 따라 화장품 업종 섹터는 계속해서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기사를 봤던 것 중에 명동에서 CJ 올리브영 5개 매장의 매출을 분석을 했는데 외국인이 많이 산 게 거의 29배가량 1년 만에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K-뷰티에 대해서도 점점 다른 나라에서 좀 관심이 좀 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 선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화장품 대장주인 LG 생활건강 그래도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작은 종목단들 색조 화장 위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는 이제 LG 생명건강도 네. 이제 대형주로서 흐름을 보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화장품은 LG 생활건강은 그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샴푸 이런 쪽도 맞아요. 담당하기 때문에 네. 생필품 쪽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화장품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다면은 아모레 G나 아모레 퍼시픽 이쪽을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일단은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이제 흐름이 좋았었던 종목을 좀 봐드리자면 토니모리 같이 함께 흐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오늘 움직임 보면은 정고점 구간대 기술적으로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중소형 종목들이 대장주들보다 가장 먼저 빠르게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의 토니모리 움직임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우리가 화장품 섹터 보실 때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한령 이후부터 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졌던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법인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한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적된 적자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3월 회계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코로나 닥치고 나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200억 원에서 100억 원대 적자 기록하다가 지금 적자 수준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매출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회계감사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니모리를 하실 때에는 일단은 회계감사가 끝나고 나서 공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주쌤은 적자 기업들은 그렇게 딱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좋은 또 화장품 섹터들 많거든요. 그래서 흐름적으로 사실 적자 기업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토니모리는 그냥 하나의 흐름,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의 흐름 축으로서 좀 네.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구간에서 그동안 사실 박스권 구간이기도 하고 지금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어깨 구간이 3,900원대였다면은 지금 머리 구간, 그러니까 역헤드앤숄더에서 머리 구간이 3,125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어깨 구간 찍어주고 나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토니모리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냥 하나의 축으로서 계속해서 흐름을 좀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토니모리가 주가가 올라간다면 지금 5,700~800원 구간대까지도 상방으로는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 공략하실 때 이 종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후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앵커님이 또 궁금해하셨던 대형주들 동향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드리고 싶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 비해서는 코로나 때 상당히 지금 선방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아모레지가 매출액이 지금 5조가량 나오고 있고 근데 오히려 2022년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다시 2023년도 들어서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주사로만 이제 매출 실적이 잡히긴 하지만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자회사들 뭐 연결 기준 회사들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매출 실적이 잡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해 지금 보면은 3분기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2분기에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아모레지 같은 이런 대기업들조차 중국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채널 다변화를 꾀하면서 이렇게 실적적으로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전 지역 핵심 채널의 도약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지의 매출 성장세 부분들도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이 중국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북미와 또 유럽까지도 계속해서 판매 경로를 넓혀 나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회사의 그 라네즈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요. 라네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출 실적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주쌤도 이 아모레주에서 만드는 브랜드 화장품 굉장히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네. 우리 앵커님도 그 평일에 그 방송국 올 때 말고는 주말에 그래도 친구들 만날 때 화장품 쓰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혹시 명품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시죠? 저는 회사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화장품 위주로 조금 사는 편입니다. 네. 저 잘 못해가지고 똥손이거든요. 저는 이제 분장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분장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금손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품 브랜드도 보면은 네. 한국 우리 중소 이런 맞아요. 기업들 브랜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화장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 해외 그런 명품 브랜드라고 해서 막 발색력이 막 엄청 좋거나 특출나진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진짜 정말 저렴하고 또 품질도 굉장히 좋고 올리브영에도 그 중소 화장품들 많이 있어요. 네, 네. 진열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도 발색 테스트해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네.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한국 K뷰티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해외 판매 경로를 늘려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모레지에서 만든 그 자회사 화장품 브랜드들이 국내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지금 1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레지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고 싶은데요. 아모레지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이제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지금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 3월 달 이제 들어서면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동안에는 주가가 다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조정을 주긴 했지만 사실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떨어지면은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다. 매도 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상황을 보시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하면은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한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구간에만 보지 마시고 이 주식 매매 분석 중에서 바텀업,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종목들을 분석해서 들어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주의 주봉상의 움직임을 보면요. 일봉상에서는 뭐 데드크로스 2번 떴으니까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주봉상, 주봉 월봉이 차트상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도가 높은 구간들이거든요. 근데 주봉상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 20주선 구간대를 지금 현재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는 구간에다가 오늘 방송 중에 일목균형표 어떻게 보냐고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주쌤은 일목균형표 보조지표 활용할 때 주봉에만 설치를 하고 봅니다. 주봉상에 보시면은 하늘색 이렇게 빗금친 구간 보이시죠? 이게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의 구름대 중에서도 음운이라고 표현하는 구간인데요. 이 음운대 구간을 주봉상에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은 시세가 중장기적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지금 아모레지 주가 움직임이 음운대 구간에서 지난 2월 달 구간에 저항받으면서 떨어졌지만 20주선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음운대 구간을 지금 돌파를 다시 해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화장품 업종이 다시금 세게 가주기 위해서 움직임이 이만큼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3월, 4월만 보시기보다는 5월 달, 6월 달 주가 움직임 봤을 때는 이미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략하시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좀 계속해서 이런 대형주들도 화장품 섹터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좀 봐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OEM, ODM, 그러니까 위탁으로 이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쪽에서 OEM, ODM 쪽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구간에서도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움직임상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랑 상당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죠.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모레퍼시픽은 2월 달까지 상승가 나왔지만 1월 달 구간에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세 한번 나온 모습,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주쌤이 주봉 월봉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니까 주봉 월봉 구간 어떤가요? 이미 음운대 구간 돌파는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냐? 지난 12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 거래량 증가한 영망치 캔들 보이시죠? 이 영망치 캔들이 이 파란색 음운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시작해서 지지 구간이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살짝 지금 거치고 있는 중에다가 지금 20주선 구간대를 또다시 한 번 더 지지 반등 나와주려고 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지난 구간대를 보면은 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음봉상으로 망치 캔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왔으면 잠자리형 캔들로 뜰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지지 구간에서 잠자리형 캔들로 뜨거나 망치형 캔들로 주가가 올라올 때는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도 같이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월요일이라서 캔들이 금요일까지 마감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도지 캔들로 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망치 캔들 내지는 도지 캔들이 지지 구간에서 나와주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화장품 제조도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36,000원 구간대까지는 다시금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단기 대응하신다고 하더라도 20주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섹터들 중소형주 토니모리부터 시작해서 대형주인 아모레쥐,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ODM 기업까지도 제가 봐드렸는데 지금 흐름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지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는 지금 계속해서 3, 4월 달 움직임 주목하시면서 모아가시기에도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종목들 한 종목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종목군들 정말 참 많이 있고요.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방송 중에만 저희가 언급드리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주식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거나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민간 우주 스타트 업체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TLV가 마침내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
브라질 공군 산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비 TLV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입니다. 우주항공 국가로의 도약, 이와 함께 우주항공주도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과연 발사가 성공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예정인데요. 만약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이라면 저희 우주항공주를 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님, 어쨌든 지금까지 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네, 이 이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은. 근데 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민간 쪽에 우주 스타트업 기업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뉴스 기사도 나왔지만 사실 또 다른 쪽 이슈도 있긴 있었거든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세미나가 지금 현재 개최가 되었다라는 지금 이슈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간 이런 우주 기업들도 발사체를 지금 만들어서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시점에 사실 그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참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슈가 있을 때 상장을 해줘야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가기 때문에 공모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장 시에.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제가 우주항공 쪽은 또 이제 바라볼 때 지금 그 해외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적인 부분과 함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윤 정부 쪽에서 이미 그 후보 시절에서부터 그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항공우주청에서 방점이 바뀌었거든요. 우주항공청으로. 그래서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 5월 이전에 계속해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뉴스가 완전히 빵 뜨진 않았거든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쪽에서의 이제 계획들 살펴보면은 2032년도에 달 착륙, 2023년도 화성 궤도 탐사, 2040년대 달기지 확보, 2045년 화성 착륙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설치까지, 이런 우주항공청 설치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모습을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지금 나사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 정책의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지만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이제 산하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그런 이제 기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 항공연구원 그 2.0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이제 불식시킬 정도로 좀 기구가 설립이 되더라도 잘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이 우주항공청이 또 설치가 되려면은 특별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의 협조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동의가 없으면은 이거 설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KT법 법안도 그 국회 통과시킨 거 보면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80% 이상 정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은 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스페이스 X 쪽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계속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으니까 관련 이슈까지도 같이 잘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도 우주 항공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행보를 하나 둘씩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와이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AP 위성부터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구간에 굉장히 지금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차트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 여기 차트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2월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3월 달 들어서서 주가가 어떤가요? 지금 데드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일부 물량을 좀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슈 들어와주면서 지금 21선 구간 위로 올라오면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주항공 섹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변동성에 대해서 테크닉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종목이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이제 업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위성 본체 체계 개발과 위성 탑체제 국산화 개발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주항공 섹터로 지금 엮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움직임 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주월봉상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상 움직임을 봤더니 전고점 구간대를 지난달에 한번 돌파를 해주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월봉상 기준선,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구간대를 지지대 삼아서 크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이 이전에 2021년도 고점 구간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우주항공 sek터 움직임 끊기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단기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니만큼 AP 위성을 신규 진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외에 후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매우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쌤이 톡방에도 한번 지난번에 공략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식 빅리그에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으나 주쌤이 별다른 특별한 얘기 없을 때는 사실 종목들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애초에 처음에 들을 때부터 월봉상 흐름을 보면서 들었었거든요. 지금 월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상 움직임이 지금 전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거래량 증가하면서 영망치 캔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미 지금 앞전 구간에 이런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데다가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 그러니까 양 패턴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N자 파동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5월 달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유효하지만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저도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흐름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14,000원대만 일단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상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쪽 이슈도 있기도 하지만 도시명 이제 UAM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UAM 쪽, 그러니까 항공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도 이슈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쪽으로 봤을 때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자회사들이 또 미국의 계열사들이 지금 우주 항공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력 보유를 해야 되는 우주 항공 쪽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아베스틸 지주를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2, 3월 달에 관련 뉴스 기사 나오기도 했었죠. 스페이스 X 쪽에서 특수 합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세아베스틸 쪽에 이제 공급 계약을
그 합의를 지금 하고 있다. 공급 계약 관련해서 아직 완전히 지금 체결이 된 게 아니라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라고서 공시가 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만큼의 이제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서 가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세아베스틸 지주가 단순하게 철강 관련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로켓 위성용 특수합금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또 섹터로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해 기점으로 해서 인프라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올 때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던 종목인데 오전 방송에서 주쌤이 세아베스틸 관심 있게 보시라고 또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지금 수익률 구간 굉장히 크게 주고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또 완전히 또 꺾였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주봉상의 단기선 구간을 잘 타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선 구간을 탈 때는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으로는 일봉상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흐름이 완전히 뭐 꺾이거나 한 건 아닌데다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29,000원 구간대까지도 여전히 매물대 상방으로 유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움직임은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또 세게 나오면서 18,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2만 원 구간대만 지켜준다면은 다시금 반등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X와 공급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관련 이슈 체크하시면서 가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식비리그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인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그 쟁탈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리그 쟁탈전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중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봐 보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께서 지금 수익률 리뷰를 한번 볼 텐데요.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58%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날 저희가 공약주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날이었던 2월 22일 동양 EMP를 공약주로 말씀해 드렸었는데 19%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률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푸른 기술입니다. 3월 3일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10,000원을 제시해 주셨죠. 매수가 9,000원이었는데 24%의 수익률을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아젠에스텍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려 32%의 고가를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한번 다뤄볼 텐데 어떠한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탑 머티리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수익률 리뷰를 계속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순간만 기다려왔다. 지금 오늘만 기다렸다. 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네. 그때 이제 관심주 두 종목이랑 실전 종목 한 종목 이렇게 가지고 왔어야 됐잖아요. 네, 맞아요. 관심주도 수익이 40, 50% 이상 난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진짜 아쉽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출전 종목 중에서 이렇게 이제 50% 넘게 이제 기록한 종목이 있어서 참 네, 다행인 것 같고요. 그래도 주쌤이 또 이름값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주식과 살림살이를 네. 또 네, 만들어 주셨어요. 2, 3월 네. 달은 정말 결혼한 것처럼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일단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종목들 2개 리뷰 도와드리고 3월 달에 지금 계속 좀 시세가 ING 현재 지정형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탑 머티리얼이 사실 오늘도 지금 시세를 내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참고해서 좀 들으실만 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탑 머티리얼즈는 제가 2월 이제 21일 날 들었었던 이제 기업이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섹터들이 강세 흐름 보였었나요? 특히나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그 외에 이제 세부적인 섹터들도 강세 흐름 이어나갔거든요. 이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분야에서 시스템 에너지 엔지니어링 사업과 함께 전극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극과 양극재를 제조를 하고 있어서 에코프로라든지 LNF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올 때 좀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후발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딱 적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쌤이 이제 흐름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낙폭 이후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추세 전환이 1월 달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골든 크로스 한번 떠주기 시작해서 두 번째 이제 골든 크로스가 2월 초 구간에서 나와주기 시작하고 거래량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21선 구간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 타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봤었는데 딱 정확하게 맥점 자리에서 공략을 도와드려서 빠르게 수익률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지금 방송 중에도 이렇게 지금 탑 머티리얼 주가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21선 구간대를 이제 지지대 삼아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결국에는 또 하나의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42,000원대 잡아드렸었는데 42,000원대 지금 이상 수익률 구간 굉장히 널널하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 추가적인 시세도 더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5,000원대만 지켜주면은 여전히 지금 50비주 신고가 흐름 패턴으로 계속해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6만 원대 지금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6만 원대가 지금 라운드 피겨, 그러니까 마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저항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앞전 구간에 57,000원 구간대만 돌파해주게 되면 전고점 돌파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 구간대까지 일단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익 중이신 분들에 한해서 목표 주가 추가적으로 상향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양 EMP라는 종목을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동양 EMP는 그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로 주쌤이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백악관 쪽에서 그 전기차 이제 보조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기업들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관련 이제 시세를 좀 내주지 않을까라고서 기대를 해서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빠르게 시세 내주면서 목표가 17,000원 이상 도달을 했습니다. 주쌤이 이제 드렸던 시점이 2월 22일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지금 저항을 강하게 주고 있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는지를 보면서 가봅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돌파해주니까 급등세 나와주면서 시세가 거의 한 20% 정도 수익률 구간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 지지 구간 지금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21선 구간대 지금 흐름 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000원대만 또 그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은 추가 시세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매수가가 15,400원으로 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전 구간 뭐 크게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 또 추가적인 보유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동양 EMP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은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 종목군들은 이 로봇 관련주 제가 한번 네. 리뷰를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오늘 쌤 종목 너무 강하다고 지금 팔아요? 막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 종목들 간략하게 이제 리뷰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로봇 관련주는 주쌤이 2월 달에 오전 방송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종목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주쌤이 관련 정리 자료, 이만큼 되는 그 정리 자료를 2월 달부터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로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있는 종목들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자료 못 받으신 분들 아직도 있으실 것 같아서, 로봇 관련주 아직 시세 안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발로라도 단기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넘어오세요.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 시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시세에 단기 매물대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야지 뭐 종가 매수라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련 지금 정리 자료가 이만큼 되기 때문에 꼭 톡방에 넘어오셔서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이런 자료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로봇 관련주 푸른 기술이랑 아진 엑스텍 일단은 위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철도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손바뀜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신규 사업 분야로 협동 로봇 및 의료 로봇 개발 사업 영역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의료기기 로봇 관련주로 해서 시세를 엄청 강하게 내기도 했습니다. 푸른 기술 지금도 사실 여전히 저는 보유 관점으로 좀 더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24% 이상의 이제 수익률 구간 나와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최근에 신규 매수했거나 아직까지 보유 중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 구간 9,000원대 구간 크게 깨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상방 움직임 유효하고요. 제가 목표가 10,000원 잡아드렸었는데 10,000원은 단기 매물대 구간을 기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0원대 지금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그 이상도 다시 한 번 더 시세 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3,000원에서 14,000원 이제 사이까지도 시세 한 번 더 분출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푸른 기술은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더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진 엑스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리뷰를 도와드리자면, 오늘 목표 구간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십자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도 못하신 분들은 일부라도 익절하시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재공략할 수 있는 시점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일부 익절 관점으로 아진 엑스텍 흐름 보시라는 조언 드리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오늘의 탑픽 한번 들어봐야겠죠. 주식와이프는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리뷰까지 듣고 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종목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쌤이 계속 가지고 오는 종목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가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지금 약간 조정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반기 계속해서 2차 전지 다음 섹터는 이제 기술주 섹터, 반도체 섹터 봐야 된다 말씀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지금 좀 뿌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고, 실적 역시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지난해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영업이 역시도 탄탄합니다. 에이펙트 기업인데요. 에이펙트 2월 달에 지금 움직임 보시면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상승 이후에 지금 흑산병 이상으로 눌렸다가 61선 구간대에서 지지 반등 나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지금 반등 구간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가가 3,300원대인데 10% 손절가, 단기 손절가 잡아서 3,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상 움직임 보면은 의문대 구간 돌파하면 강세 전환한다고 그랬죠. 의문대 지금 상단선 구간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원 매물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A팩트였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는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생하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데일리 TV에 함께 하시면서 종목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